일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의학적인 트렌드, 그리고 또 제약적인 솔루션, 그리고 식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강식품 솔루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높으시고, 그리고 또 임상에서 실제로 많이 써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생명을 살리고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다 보니까 건강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분야에서 제가 굉장히 전문가로 인정하고 또 같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의 방향성을 맞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배를 타고 열심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체와 영양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의사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부분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아미노산과 포큐테인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죠? 영양소 전부예요. 전부니까 자, 아침에는 이춘기 소장님식 이제 설명을 들으신 거고, 그 복습을 한번 쫙 하면서 우리 몸이 이래서 영양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각자가 이런 특징이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 얼마큼 제가 다룰지는 모르겠지만은 피행은 이런 체결된 솔루션이 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침에 많이 좀 오버랩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림을 막 찾아가지고 하게 좀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앞에서 봤지만 저는 이제 키스 차세대 연수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정을 할 거고,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래요.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이 새로운 아이들은 이 세 가지를 모르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로 몸이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여기 악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명은 없지만 실제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여러 군데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진짜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치를 보면은 질병이 있거나 악어강인 상태인 사람이 70%가 넘어요. 그리고 소아들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이미 악어강 상태에 들어간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다음 세대를 살고, 우리도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 살고 있는데 수명이 계속 늘어나서 계속 한 50%밖에 안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병장수할지 아니면 유병장수할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저는 건강이 진짜 중요한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보학 박사고요. 그래서 IT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글로벌 영양 회사의 창립 멤버로 이제 인바이트가 돼서 같이 일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병원 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의사분들이 어떻게 영양을 이해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질병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보충 보완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해를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놀랬죠. 와,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양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모르고 있었어? 근데 엄밀한 의미로 치면은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자료나 이미지들은 우리가 사실은 배운 거예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아무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게 진짜 먹고 사는 문제고 생명이 직결된 문제고 이렇게 가르쳐준 분도 아마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무슨 과목에 어떤 몇 단원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말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자. 이제 그래서 그 일을 하나 되고 이제 건강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제가 IT 쪽에 모임을 굉장히 활발하게 가졌어요. 근데 거기 동료들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지나가다 보면은 정기검진 받으러 가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 배우잖아요. 아까부터 배웠죠? 혈관은 뭐만큼 막힌다? 네, 저희 나이만큼 막혀요. 근데 이제 IT 대표들이 머리를 과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체형적으로 보면 되게 마르고 되게 과하게 뇌를 좀 많이 쓰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혈관 질환을 경험하면서 쓰러지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현장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대표들이 많이들
피해를 보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몸입니다. 이거 너무 답안지를 펴놓고 공부를 해서 조금 아쉬운데 오른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몸을 자기를 대입으로 보면 돼요. 근데 우리 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물질과 이제 계통으로 나눠져요. 아시는 계통이 뭐죠? 순환기 있고, 소화기계, 호흡기 있고, 골격기 있죠. 이렇게 많은 이제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을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그 활동에 필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올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환기다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피를 펌핑해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피라는 걸 생각했을 때 몸에 여러 가지 피가 돌아서 산소와 영양소가 전 세포에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고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기관을 훅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것들이 뭐가 탁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조직. 조직은 영어로 티슈라고 표현을 하고, 티슈는 셀의 결합이 세포와 세포가 만났을 때 조직을 이뤄요. 그리고 그 조직과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상피 조직이다 그럼 주로 피부 쪽을 이렇게 감싸는 외벽을 감싸는 이런 상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합, 느슨하게 풀어지는,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서 아플 때가 되면은 이 세포와 세포 간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장에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뭐가 생기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죠. 그래서 그 장누수가 되면은 여기가 타이트하게 이게 물려가지고 장이 연동작용을 해가지고 영양도 흡수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쓱 벌어지면은 여기로 아직 미처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빠져나가서 우리 몸에는 영양이 아닌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콜라겐이라는, 아까 조금만 콜라겐 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셨잖아요. 네, 그 결합 조직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라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이 모든 것이 조직이고, 이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신경 세포가 있고 근육 세포가 있고 적혈구가 있고 상피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뭐로 돼 있다? 네,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시고 공부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게 무지 중요해요. 그러면은 오전에 배우셨던 그 내용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결합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몸,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나하고 상관없는 그림처럼 보이죠? 교과서 하나 떠오르죠?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세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눈길 보지 않으셨겠지만 지금 눈길 한번 줘보세요. 이게 이제 그 동물세포고요. 식물세포는 약간 이렇게 각이 되죠. 네, 동물세포고 동물세포의 가장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 무슨 일을 하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포가 각 세포마다 간세포, 뇌세포가 생긴 건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 세포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양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포큐텐이 여기서 이렇게 활용되는 거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세포 그릴 때 우리 어떻게 세모 그리나요? 뭐로? 네, 동그라미로 그리죠. 여러분 쭉 쫓아오세요. 머릿속으로 같이 손으로 막 그려가면서 몸을 많이 쓰면 기억이 쏙쏙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세포예요. 세포는 이게 좀 이렇게 눌려서 길다란 것도 있고 약간 각져 보이는 것도 있고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부와 내부를 분리시키는 뭘로? 막이 있어요. 세포 막이 있어서 외부와 내부를 분리해요. 그리고 가장 정 가운데는 핵이 있어요. 그 핵에는 그 유명한 뭐가 들어있죠? 아니에요. 핵 안에는 DNA. 그렇죠.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 정보, 엄마 아빠로 물려받은 그 정보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옛날에는 막 피를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지금은 뭐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안에 상피, 입 안에 있는 상피 세포를 벗겨서 해도 그 상피 세포 안에 요 핵에 우리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옆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3D 입체 그림으로 보니까 꼭 저는 번데기 같은 약간 모습이 번데기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 건강의 다른 축에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은 뭘 또 하나 알아야 된다 그랬죠? 건강 말고 기술, 테크놀로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의학은 순수한 게 의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학이 기술의 발전 속도와 기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따라서 의학 발전이 같이 이렇게 비례해서 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포를 겨우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면 그때는 미토콘드리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못 봤어. 근데 지금은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이 더 정밀하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유전체도 이제 옛날에는 이걸 자세히 못 봤어. 근데 우리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유전체가 대박이다. 인류를 바꾼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DNA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 뒤집을 거다. 이제 인간에 대한 모든 그거는 끝났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막 조금밖에 몰라. 그죠? 그때 한 사람을 분석하기 위해서 뭐 몇 년이 걸렸죠. 전 세계가 서버를 열어서. 지금은요. 여러분 DNA 타고난 거 정보 보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걸로 가장 정밀하게 봐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나오죠. 네. 그 기술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의학이 어디까지 발전되느냐가 되게 비례하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몸은 뭐로 돼 있다? 세포. 여러분 대답하시면 쫓아오셔야 돼요.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다. 세포의 가운데 뭐가 있다? 핵이 있다. 핵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DNA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모든 세포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를 내는 미토콘드리아. 여러분 진짜 이 어려운 단어를 술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본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셔도 돼요. 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하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어요. 얘는 별명이 에너지 발전소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간세포다. 얘가 간세포예요. 그러면은 간 세포와 세포가 모이면 간 조직 검사합니다. 그럼 간에 들어가서 툭 떼내는 거예요. 세포 하나만 분리 못하니까 더 이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간 조직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직.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간세포예요. 그럼 간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낸다고요? 에너지를 낸다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ATP라고. 얘가 뭐로 돼 있나 봤더니 3인산은 심중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ATP라고 붙여놨어. 그래서 얘는 미국의 과학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비유돼 있냐면 캐시하고 비유해요. 캐시. 우리가 돈이 있으면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죠. 모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 세포는 이 간 세포가 간 조직, 즉 간의 일을 하려면 여기서 일단 가장 세포 레벨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해요.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간 세포가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뭐를? ATP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 우와, 무지 쉬운 얘기, 무지 어렵게 얘기하는 기술이 되셨어요. 제가 박사를 끝나고 나니까 제가 한 가지를 알았어. 박사라는 잡은 가장 쉬운 거를 가장 어렵게 아무도 못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박사다. 그리고 진짜 실력자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반대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보통 가장 어려운 걸 가장 어렵게 하는 거는 밥그릇을 뺏기기 싫거나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내가 너무 천개를 쓰라고. 네, 자, 다시 가장 쉬운 거. 우리 몸은 뭐로 돼 있다? 세포로 돼 있다.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거는 곧 뭐가 건강하다? 세포가 건강하다. 자, 그런데 여기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다라는 건 과학적으로 무슨 뜻일까? 들여다봤더니,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들여다봤더니 세포의 한 가운데는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 공장, 이름도 고급진 미토콘드리아가 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 배우셨냐면 오전에 이 각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몇 개에서 얼마?
500개에서 2,000개. 자, 이것도 맨날 수치가 바뀌어요. 제가 마지막에 본 건 3,000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5,000개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술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뇌세포 보기가 어려웠어. 뇌세포는 되게 이걸 침수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디 들어가서 떼우기가 피부는 떼우면 그만이고 이 장기는 보면 열면 그만이지만 뇌는 잘 안 보잖아요. 참 어려운 건 거예요. 자, 그래서 뇌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 친구 교수는 화학과 교수인데 심장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든요. 심장 세포는 3D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거를 재생을 해야 이거 심장에 관련된 약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세포를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심장에 대한 대체제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청기도서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건강 상담사로서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는 저는 간이 나빠요. 무슨 간이 뭐가 어땠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간의 기능이 떨어졌구나. 간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간이 왜 작동을 안 하게 될까? 왜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를 이렇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좀 생각하시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수하게 중요한 게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과정이 더 높아지고 또 인체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 뭐 DNA가 들어있는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말고도 라이소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저쪽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몸이 세포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세포가 건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려면은 이 특별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세포가 잘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잘 복구가 되고 잘 수리가 되고 잘 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그것까지 잘 도달하는 길이 빵빵 뚫려 있고 이게 바로 세포가 건강할 수 있는 지름길이죠. 방법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구나라고 세포의 구조를 이해하세요. 그럼 그 다음 얘기가 훨씬 잘 들릴 거예요. 자, 그런데 야, 그럼 어떻게 해서 ATP가 만들어져? 했더니 엄청나게 복잡해요. 자, 우리는 딱 들어가면은 아까 점심 먹고 왔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냐면 내가 이걸 먹었으니 힘이 날 거야. 그죠? 알아서. 여기 굉장히 좋은 몸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인체를 공부할수록 기가 막히다. 이거를 진짜 많이 감탄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저는 이제 정박을 전공했으니까 하다가 궁금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앞선 의학 쪽 가가지고 3D로 의학 쪽에서 보는 거 같이 보거든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인체가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지? 정말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한 번 쫙 끝내고 난 다음에 정말 저한테 야, 내가 정말 수고했다. 그동안 살면서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혔는데 이 정도 기능을 하고 살아있다는 거는 진짜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고 진짜 이렇게 자기 몸을 기특하게 여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동맹의식? 제가 아이가 남자아이가 3명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남자아이가 3명인데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불쌍해서 하는 거 아니죠? 어렸을 때 이렇게 3명 데리고 나가면 아이고 어떡이야 이러면서 주변에서 다들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아주 귀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니까 먹는 거 무지 좋아해요. 엄청 잘 먹고 지금 첫째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75예요. 키가 엄청고 제가 영양을 공부해가지고 적재적소에 계속 넣었더니 애들이 쑥쑥 아주 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한 얘기를 똑같이 해줘요. 똑같이 해주고 사실 어려운 얘기가 없잖아요. 따라 들어가면 갑자기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어 하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ATP라고 해. 그 기관이 영어 이름이 붙어 있어. 미토콘드리아. 근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다 공부하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하고서 이제 막 사탕 막 이런 거 갖고 와요. 그죠? 그러면은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알았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알았잖아요. 이미 알으니까 이 자기 몸에 이 병사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 시스템 병사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면역 체계도 막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병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쁜 선택을 하면 걔네들이 병사인데 지금 보급품이 와야 되는데 보급품이 안 오고 독을 넣어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적군은 좋아하겠지? 아군은 힘들어지겠지. 똑같은 거야. 그냥 먹어도 돼. 근데 아군은 힘들겠네? 이렇게 줘요. 그래서 지네들이 이렇게 지네 몸이랑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연상이 딱 돼버리면은 이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제가 머리를 써서 애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배웠던 세포가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를 내는가? 이미 공식은 오전에도 배웠어요. 세포에서 에너지 내는 공식이 뭐죠? 뭐와 뭐의 결합? 산소와 포도당의 결합.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배우셨어요? 조금 아까?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큐큐텐이 있어서 이렇게 해갖고 짠 뭐가 나온다고요? AT 선수 나오죠. 여기서 힘들어 그래서 산소 찌꺼기 노트 마이너스부터 나오죠. 잘했어요. 활성산소 나오는데 실제로 나오는 건 ATP.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이 돌아가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공기 중에 뭐가 들어있죠? 산소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신기하대요. 아무렇게나 마셨는데 알아서 산소를 쫙 빼서 거기 전달을 기가 막히지 않나요? 벌써 기가 막히잖아요. 자, 산소를 폐로 해서 쑥 집어넣습니다. 네, 쫙 집어넣으면 거기에 헤모글로빈이 기다리고 있다가 산소가 왔네? 그리고 산소를 딱 잡아다가 쫙 그 온몸에 보내. 그러면은 혈관을 통해서 쫙 이동을 해가지고 각 세포에다가 이 산소를 보내줘요. 주로 뭐가 그래서? 네, 혈액에 뭐가? 주로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쫙 이동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는 거고요. 회계도제에서 이제 산소를 많이 쓰다 보면서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된 애들이 이 활성산소라는 찌꺼기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어. 우리는 먹으면 알아서 쫙 되리라 생각하지만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 막둥이가 통통하거든요. 왜 통통하냐면 안 씻고 삼켜서. 네, 안 씻고 삼키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안 씻고 삼키면? 많이 먹어요. 실제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빠르면 20분이에요. 나온 사람들이 거의 5분 안에 끝내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사실은 배가 부르다고 이미 배는 불렀지만 아직 그것이 활성화돼서 호르몬으로 딱 전달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량보다 좀 더 많이 먹기도 해요. 우리 막둥이는 몇 번씩 그냥 삼켜요. 줄줄줄 삼켜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예민해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의견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입안에 넣고 몇 번 정도 씹으라고 그러잖아요. 30번, 보통 30번. 근데 여러분 딱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을 한 숟갈 떠서 먹었어요. 한번 씹어보세요. 몇 번 씹었어요? 그죠? 저 3번 씹어요. 근데 저하고 막둥이하고 제가 얼마나 빨리 먹는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주로 이제 IT 쪽 사람들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밥을 남자들이니까 빨리 먹잖아요. 근데 제가 밥 숟갈 넣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빨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덜 씹히고 넘어간 애들은 위에 굉장히 부담을 줘요. 여기서 이가 씹지 않은 거를 다 씹어갖고 쪼개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이거를 억지로 물리적인 작용으로 끊어냈어야 될 거를 화학적인 작용으로 하느라고 우리 몸의 효소를 많이 소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그냥 먹는다고 이렇게 식당이 차려놓은 걸 내가 돈 내고 먹기만 하면 이게 영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앞단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영양분이 우리 소화기관에서 각자의 그 기능을 거치고 잘게 부셔지고 화학적인 반응을 하고 아까 누가 물리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물리적인 작용과 화학적인 작용을 거쳐서 각 기관에서 분비되는 효소를 도움을 받아서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그 효소가 그 작용을 하기에 뭐가 필요하다? 조효소가 필요하다. 돌죠. 효소를 돕는 애들이 필요하다. 그거는 뭐예요? 조효소? 대표적인 조효소?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여러분이 비타민 미네랄 어디 있는지 아셨죠? 네. 우리가 먹은 음식 안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매크로뉴트리언트라고 부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뉴트리언트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해서 없으면 죽는 그래서 필수 영양소라고 묶어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각 소화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맨 최종 산물이 뭘로 되냐면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쓰이고요. 지방은 지방대로 쓰이고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대로 쓰이는데 그 중에 일부가 마지막 최종 상태로 포도당 형태로 변형이 돼서 이 포도당과 이 산소가 만나서 그리고 그래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코엔자임 Q10이라는 애가 zzz 하고 여기 촉매작용, 캐럴리스트 딱 이 작용이 더 잘 일어나게 파박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코피펜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 보니까 에너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물도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도 다시 나오고 활성산소 찌꺼기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이 좀 도움이 되죠. 자, 숨을 쉬었더니 이제 폐에서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잡아다가 온 몸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소화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포도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코피펜이 있으면 원래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다고 배우셨죠? 원래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에너지가 남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 코피펜을 많이 소진시키면 소진시킬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적으로 점점점 이 코피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이 세 가지가 합해서 딱 에너지랑 ATP라는 에너지가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부족하거나 포도당이 제대로 여기까지 잘 처리가 안 돼 굉장히 제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자 전달계도 지나고 TCA 회로도 지나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굉장히 많이 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최종 포도당으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만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는 거가 그냥 먹자마자 쫙 들어가서 소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소장을 쫙 펴가지고 펼치면 어느 정도 크게 나온다? 네, 테니스. 축구장은 너무 컸고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 몸이 이 영양소를 세밀하게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힌 구조를 줬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따만 했어야 될 뻔했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참 잘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입에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면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아밀라제. 아밀라제가 나오면 뭘 할 수 있죠? 네,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죠. 무슨 뜻이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탄수화물을 씹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물리적으로 잘게 푸시는 것만으로는 소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미숫가루를 먹으면서 굳게 믿고 싶죠. 다 부셔놨으니까 그냥 먹으면 된 거야. 그러나 미숫가루는 대부분 대표적인 탄수화물 성분이죠. 그러니까 효소 성분이 안 들어가면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식품에 효소가 들어있는 건 신의 한 수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의학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미 이제 아밀라제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내려가면 뭐가 되죠? 뭐가 나오죠? 거기서? 위에. 네, 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도로 이게 HCl이거든요. 성분이 HCl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너무 안 먹으면 위액이 잘 안 만들어져요. 퀴즈. HCl인데 뭐를 많이 안 먹으면 위액이 잘 안 만들어져요. 뭘까요? 소금. 왜? NaCl. 우리가 소금에서 위액을 만드는 Cl 성분을 쓰거든요. 근데 한동안 너무 짜게 먹어서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스팸을 먹으면요 깜짝 놀라요. 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저염 스팸처럼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짜게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자도 먹으면 엄청 짭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혈압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되게 많고 그래서 소디움이나 이 저기 뭐지 나트륨이 너무 많은 거가 이제 그 혈관 질환에 너무 치명적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트륨을 제한하는 그런 가이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논문으로 밝혀졌어요. 극도의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네. 왜냐면은 HCL이 많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위액에서는 뭐가 나오죠? 핵심이 나와서 이 위액하고 섞여가지고 단백질을 작은 단백질로 부셔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큰 덩어리고 얘를 부시면 뭐가 되냐면 펩타이드가 됩니다. 이 펩타이드를 부시면 아미노산이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넘어가서 우리 몸에서는 주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간중간에 잘 안 넘어가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 췌장에는 어디 갔어? 췌장 어디죠? A장.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 예,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췌장암에 걸렸다, 췌장염에 걸렸다. 그 사람은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은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럼 무슨 생각만 할까요? 췌장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췌장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간이 안 좋아 그럼 간은 뭐 하는 기관이죠? 해독이죠. 두 번째로 합성기관이에요. 엄청나게 만드는 합성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정신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호르몬, 아미노산, 항체 다 어디서 만들어요? 간에서 합성해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영향을 전체적으로 다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간에서 이상한 거 있나 없나 거르고, 그죠? 그리고 소장에 가서 이제서야 소장에서 다 이제 이 상태니까 내가 흡수할게 하고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장에 가서 수분을 흡수하고, 또 대장에 아주 진을 치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몰랐죠. 그런 애들이 있는지. 그게 뭐죠? 마이크로바이옴. 네, 우리 몸에 있는 균입니다. 균.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벌레인 줄만 알았어. 더러운 줄만 알았지. 걔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알았나? 그래서 왜 몰랐을까요? 기술이 발전을 안 해서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를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누구며 뭘 하는지를 이제서 밝혀내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죠. 이 장에서 살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뇌하고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왜 나쁜 음식 먹으면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쁜 음식 땡기던가요? 좋은 음식 땡기던가요? 나쁜 음식 땡겨요. 우리 애들이 대표적으로 잘하는 나쁜 짓이 있어요. 엄마 라면 끓여줘. 라면 안 먹지 마. 나 피자 먹고 싶어. 피자.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그래 뭐 한 번인데 사주자. 그럼 피자 딱 사주잖아요. 그럼 얼마 안 있다 뭐 달라고 그러잖아요. 라면이나 떡볶이. 예. 그렇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많이 먹었는데도 이거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배우시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만은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거는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딱 깨지면서 유해균이 우세해지면 자기네가 원하는 걸 땡겨요. 뇌로 신호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까지 옛날에는 대장에 사는 균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방치를 했죠. 우리가 지금 먹는 탄수화물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탄수화물은 좋으네요, 나쁘네요? 확실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맞아요. 탄수화물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먹고 안 좋은 걸 먹어. 그럼 안 좋은 탄수화물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먹자마자 당을 딱 치게 하는 거가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달달한 거 있죠. 먹자마자 기분 좋은 거. 뭐 있어요? 빵, 케이크, 또 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분해가 돼서 그냥 마지막 단순당 구조로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복합당에서 이제 중간당에서 단순당으로 내려와서 먹자마자 혈당을 팍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더 빨리 좋아지죠. 약처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까지는 해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대장에 사는 애들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대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엄청나네. 이 장의 환경을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뇌까지 영향을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장뇌축이라고 해요. 장하고 브레인 것 액세스, 브레인하고 겉하고 연결돼 있다. 신호를 얘네들이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 연구도 결과들을 보면은 이게 저도 과학자지만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래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를 쥐에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고양이 균을 이식하는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균을 이렇게 그러니까 별 실험을 다 해봐요. 균 그 실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어떤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쥐가 있는 거예요. 그 숙주, 그러니까 원래 고양이에서 나온 균으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잡아먹히면 어떻게 되죠? 그쪽에 가서 살 수 있죠? 네,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균의 작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바이옴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균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유익한 유익균도 있고 유해하다라고 여겨지는 유해균도 있고 중간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현대과학이 다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는 100% 유익균이야, 얘는 100% 유해균이야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균주라든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보니까 전 인류에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유익균의 작용을 하더라 해서 이렇게 좀 검증이 되는 애들이에요. 나머지는 너무나 많은데 어떤 때는 좋게 작용하는데 어떤 때는 안 좋게 작용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대사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나이 지금 이 정도쯤 되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밥을 옛날처럼 먹어도 똑같이 에너지가 돌지 않거나 밥 먹고 졸릴 때 많죠. 밥 먹고 에너지가 돌아가고 막 팔팔 뛰어다녀야 되는데 밥 먹고 졸릴 때가 많죠. 왜냐하면 소화가 덜 돼서 에너지가 거기로 집중해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오면은 소화가 에너지를 1차로 땡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화가 덜 되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덜 되면 우리 몸에 독소처럼 작용을 해요. 그리고 전신으로 독을 나눠 퍼지게 되는 거예요. 소화가 덜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먹을거리가 들어오면 온 정신 집중을 다해서 일단 소화하는 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정도 머리 쓸 때는요, 우리 에너지 거의 50%를 뇌에서 끌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참 공부하다 보면 왜 단거 땡기고 말으시죠? 네, 뇌 때문에 뇌세포가 이 에너지를 막 끌어당겨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단순당이 필요하니까 단 걸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먹고 오면은 소화가 덜 됐어. 아까 봤잖아요, 몇 번 씹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로 지금 쫙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선 떠들어대지 뭐라고 하는 거지. 프로세스를 하려니까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절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 몸에서는 소화와 대사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함께 우리 몸에 효소가 작용을 해서 근데 이 효소를 돕는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가 필요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작용으로 우리 몸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지방하고 탄수화물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볼게요. 탄수화물은 결론부터 내면 저보세요. 탄수화물 여러분 답을 알고 있어요. 눈길이 가겠지만 왜냐면 시각 정보라는 걸 확 저쪽으로 가죠. 그리고 변화 있습니다. 저는 비슷하고 여긴 변했습니다. 정보 시각화하면 이런 거 돼요. 자, 탄수화물은 양을 어떻게 해라? 줄여라.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요. 밥 양을 일단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있던 군것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 건강식품을 이제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면 먹었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식습관 점검해야 되죠. 네, 식습관 뭐 먹었는지 보세요.
경우는 진짜 소화하기 힘든 걸 먹었거나, 많이 먹었거나, 밤중에 먹었거나 이러는 경우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장 쉬운 거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오면 에너지가 1차로 어디에 다 쓴다? 소화로 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주인이 맨날 혹사하고 막 노동을 시켰어. 그래서 막 죽을 뻔했어. 맨날 겨우겨우 밤에 이제 잠을 자면 그때는 겨우 이렇게 막 복구해놓고 막 저기였는데, 이 주인이 잠도 잘 안 자. 밤에 심지어 먹을 것도 집어넣어. 그래서 자기는 자는 척하면서 안에다 일을 다 시켜.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아주 좋은 영향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그러면 몸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왕창 먹어. 그럼 어디 가죠? 걔가 어디로 가요? 다른 데 필요한 데로 가려 하다가 여기 들어왔네 하고 이거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의 선택이 나쁘면 1차적으로 그걸 처리하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기가 막히게 좋은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나만 도네? 어디 고칠 데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 없어서 못한 거 없나? 하고 밀린 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들 많으시잖아요. 자, 모처럼 시간이 났어요. 그럼 뭐 하시죠? 청소하시고, 계절별 옷갈이 하시고, 이불도 한번 빨잖아요. 몸에서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별일이 없었어. 근데 오늘 막 우리 집에 손님이 한 20명 오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손님 접대부터 해야 되잖아요. 일단 얘네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거기로 다 쓰인다고요. 집안 구석 정리할 에너지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영양소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이해하시면 왜 메가가 도움이 되는지, 왜 일상생활을 잡는 게 반드시 필요한지, 왜 지속 가능한 형태를 하는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쁜 건 줄이고 좋은 거는 늘리고, 그러나 지금은 이래나 저래나 총량이 너무 많아서 탄수화물은 일단 줄이는 게 정답이고, 나쁜 거를 좋은 걸로 바꾸시면 돼요. 자, 지방부터 먼저 할게요. 지방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쁜 건 위에 읽어보세요. 시작. 나쁜 지방 줄이고 좋은 지방 늘리고. 네, 제가 쉽게 쓴 것 같지만 다 논문의 근거에서 쓴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저널인데요. 거기에 이제 보고를 해서 한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쫙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쫙 봤더니 와, 사망 원인이 이병인데 그게 왜 생겼나 이렇게 보니까 이거 예방 가능한 거였네?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주로 음식물을 나쁜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좋은 거 필요한 거를 안 넣어줘서 거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거를 많이 넣어주고 나쁜 거를 줄였더라면 예방 가능했었던, 사망으로 가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은 여러분들이 지방을 많이 먹는 것 같으세요? 적게 먹는 것 같으세요? 조금 많이 먹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지방? 나쁜 지방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주로 나쁜 지방을 많이 먹고 좋은 지방을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을 가이드를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쁜 지방은 줄여라, 좋은 지방은 늘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지방이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알고 계세요? 아보카도, 또 여기 세 가지는 나와요. 세 가지. 올리브, 그렇죠. 올리브가 지금 서운하죠. 올리브, 아보카도, 또 하나. 그렇죠. 정답. 한국 거 하나 나와야죠. 그죠? 올리브. 해외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들기름이 안 나옵니다. 네, 살짝 볶은 압착 들기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들기름이 안 나오지만은 들기름이 성분적으로는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좋은 기름들입니다. 코코넛 오일 같은 거는. 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섭취를 더 해야죠. 그런데 나쁜 기름이라 하면 세 가지. 뭐죠? 옥수수 기름, GMO 기름이에요. 네. 오메가6가 너무 많죠. 이 오메가6는 할 말이 너무 한바닥인데 좀 자제하고. 오메가6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GMO를 썼기 때문에 이제 옥수수가 좀 위험하고, 또 네, 팜유도 GMO가 너무 많죠. 네, 팜유가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팜유하고
면실류 그게 많이 쓰이는 거가 참치 캔 같은 거 있죠. 여기 들어가는 캔 종류의 가공할 때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나쁜 기름이 가장 대표적인 거 삼겹살, 지방 같은 거. 네, 그런 데는 이렇게 사육하고 이럴 때 굉장히 안 좋은 그 지방이 지방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방세포가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들을 이렇게 품는 역할을 좀 해요. 약간 쓰레기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차고 넘치면 나쁜 호르몬도 막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돼지가 그런 상태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있어요. 적정량은 괜찮지만 많이 먹는 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얘기할게요. 단백질은 좀 자세히 들어갑니다. 단백질이 우리가 아주 골매예요. 보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단백질을 좀 친해지셔야 돼요. 단백질이 약간 어려운데 친해지면 아주 훌륭하네요. 그런 친구 있죠? 까칠한데 친해지면 아주 훌륭한 친구.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단백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덩이가 좀 큰 분자예요. 네, 덩이가 좀 큽니다. 여러분 제 손 보세요. 덩이가 좀 커요. 근데 얘를 쪼개면 아까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 그 조금 중간 단백질이 나와요. 뭐가 되죠? 폴리펩타이드. 폴리는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펩타이드. 그 다음에 얘를 덮으시면 뭐가 되죠? 트리는 셋이라는 뜻이잖아요. 폴리는 여러 개 중에서 다이면 2개, 트리면 3개 이런 뜻이고 다 폴리펩타이드 들어갑니다. 얘가 덮으셔지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아유, 암모니아까지 여기 속만. 네,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분해를 하면 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낼 때 아까 단백질을 뭘 만든다 했냐면 효소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여기도 보세요. 단백질을 보면 효소하고 근육하고 각종 호르몬도 만들고 세포 여기서 걸치더라고요. 호르몬도 만들고 항체도 만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는 아미노산으로 됐던 걸 다시 합성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단백질 여기 이거 봐서 디펠티드 트리펠티드가 나와요. 네, 제가 아까 급하게 뒤에서 시간 자료를 첨부하느라고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입에는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효소는 안 나와요. 입에서는 안 나오고 입에는 아까 뭐가 나왔죠?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나왔죠. 그리고 위에서 펩시도겐이 펩신으로 바뀌면서 비활성화가 됐던 거 스위치가 딱 켜지는 거예요. 먹을 거 들어왔네. 단백질 쪼개자 이렇게 해가지고 펩신이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십이지장에서 이런 도움을 받아갖고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돼요. 근데 그 과정에 부산물로 뭐가 나온다? 암모니아가 나온다. 그래서 단백질이 썩으면 냄새가 독하죠. 그게 다 무슨 냄새? 네,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여러분들 못 드립니다. 이 저작권이 다 보호되지 않은 그림들이어가지고 자, 보호받는 그림들이 섞여 있어서 드리지는 못하고 그 대신 이 영상이 통으로 여러분한테 가니까 공부하실 때 참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복잡하죠? 덩이가 크죠? 근데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로? 아미노산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단백질이 우리 몸에 이용되려고 하면 아미노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암흑을 가고 간에 들어가서 항체, 효소, 호르몬, 콜라겐, 근육 생성한다. 네, 근육을 생성하게 됩니다. 우리 단백질까지만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해줄게요. 자, 단백질은 크게 뭐와 뭐로 분해가 된다고요? 아미노산과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쓰여야 되는 영양소고 암모니아는 부산물로 나온 독소 물질이에요. 독소예요. 자, 그래서 이 둘 다 간 문맥을 통해 가지고 네, 저쪽에 간 문맥 보이시죠? 저쪽으로 가서 전신으로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간에서 아미노산은 뭘 할까? 아까 봤죠? 간으로 가서 항체, 효소, 호르몬, 콜라겐, 근육을 만듭니다. 하는
게 무지 많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독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독소니까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대요? 아르기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 효소가 작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망간이라고 하는 애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이 효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애라서 조효소라고 불러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패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누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와주네? 걔가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장에 가서 방광에 가서 소변으로 쫙 배출이 돼요. 이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몸에 이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했는데 혈중 요소 지수 뭐 수치가 안 좋으면은 이게 잘 못 걸러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온몸에 독소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미노산도 종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종류 아시죠, 여러분? 뭐와 뭐로 나누죠? 필수와 비필수. 적으세요, 저. 필수와 비필수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이게 언뜻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필수, 비필수 하니까 잘 생각해보면은 네, 몸에서 생성이 돼서 그게 꼭 되게 중요해서 필수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몸에서 생성이 되니까 좀 안심해. 이제 몸에서 너희 몸이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게 뭐죠? 비필수. 그런데 아니야 너 이거는 있잖아.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네가 반드시 음식으로만 먹었을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돼. 이런 형태가 이 통칭해서 음식으로만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필수 아미노산.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비필수 아미노산. 중요하기는 둘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만드는 기관이 어디가 고장나 있으면 얘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간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중년대에 들어선 현대인들은 간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서 원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판사판 필요한 건 다 넣자 해서 만든 솔루션도 있죠.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게 뭔지? 모르세요? 네. 왜이가 그렇게 많았죠? 필수 다 때려맞잖아요. 네, 필수 비필수 다 때려. 왜냐면 이 사람이 기능이 부실해서 이걸 못 만들지, 아니면 먹는 게 부실해서 이게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걸 중간 대사시키는 것도 여러 효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알죠? 효소가 조효소의 도움이 막 필요한데 얘가 뭐가 부족할지 몰라. 그러니까 가장 쪽에서 필요한 거 다 집어넣는 게 뭐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져. 저는 이미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글로벌 영양회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봐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안 만들지? 왜 이렇게 안 만들지? 했던 거를 여기가 다 만들거든요. 네,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잘 쫓아오셨어요. 다시 단백질을 쪼개면 뭐? 펩타이드를 덮으시면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아미노산 가지고 많은 걸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음식으로 꼭 먹어야 되는 거를 필수 아미노산. 안 먹어도 알아서 몸에서 만드는 걸 비필수 아미노산이랍니다. 자, 필수는 8가지라고도 하고 9가지라고도 해요. 어릴 때는 뭐 9가지가 필요하다 하고 어른이 되면은 이제 8개만 필요해서 왔다리 갔다리 개수가 타이는 않는 건 그겁니다. 자, 일단은 모두가 동의하는 꼭 필요한 아미노산 7곳이 나갑니다. 자, 뭐였죠? 첫 번째? 리신 하는 역할 읽어볼게요. 시작! 단백질 생성, 칼슘 흡수, 콜라겐 생산의 중요. 네, 단백질을 만들거나 칼슘을 흡수하거나 콜라겐을 생산하는데 리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트레오닌은 뭐라죠? 글리코겐과 지방의 형성에 필요. 네, 글리코겐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기가 막힌 박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냉장고가 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밖에 마트 가고 장을 봐였어. 근데 그날 먹을 것만 사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창 사와. 그러면 어떡하죠? 오늘 이거 요리할 거 빼놓고 지금 간장 쓸 거 빼놓고 그다음에 어떡하죠? 냉장고에 넣죠. 근데 꽉 차 열어보니까 꽉 찼어. 그럼 어떡하죠?
김치냉장고까지 쓰죠. 1차, 2차 막 쓰죠. 시원한데 베란다 내놓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글리코겐은 당장 쓰지 않지만 당장 쓸 것 같은 애들을 저장해 놓는 형태가 글리코겐이에요. 영양갱 같이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근육 같은 거는 글리코겐 형태로 빨리빨리 돼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빼서 하지 않고 어디 빨리빨리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다 이유가 있어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떼시면 안 돼요. 네? 제발 좀 이거 없어도 된대 하고 쭉 떼고 이러지 마세요. 그 옛날에 갑상선도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떼고, 그 다음에 그 맹장도 그냥 떼고, 담낭도 그냥 떼고. 담낭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담낭에서 뭐 만들죠? 담즙살. 근데 담즙이 뭐라죠? 네, 소화에서 결정적인 지용성 물질을 수용해서 생기는 그 미수의 작용을 하는 그 성분이에요. 얘는 굉장히 고급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려면 재흡수시키고 다시 써요. 그럴 정도로 우리 몸이 되게 고급지게 쓰는 애인데 쭉 빼요. 그럼 주주주주 세고 감당이 없어. 만들고 세고 만들고 세고 만들고. 그러니까 왕창 지방 먹으면 두드리고 확 맞아. 철이 없는 거. 자, 아무튼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조직은 없어요.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메티오닌. 메티오닌 뭘 한다고요?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고 간의 건강을 유지한대요. 그다음에 발린, 류신, 이소류신의 공통점은 뭘까요? 근육 생성.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발린, 이소류신, 류신 이 세 가지는 근육을 만드는 데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병이나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 섭취가 많이 해야 되는데 단백질이 좋지 않으면 독소로 작용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흡수가 되게 잘 되는 좋은 성분이에요. 원료도 좋아야 되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여야 돼. 그래서 얘가 그렇게 좋은 솔루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특정 식품하고 연결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단어를 좀 계속 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니랄라닌 읽어볼게요. 페니랄라닌은 예시로 제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갑자기 세상이 다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트립토판은 뭐와 뭐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자. 시작. 리신, 트레오닌, 메티오닌, 알린, 류신, 이소류신, 페니랄라닌, 트립토판. 여기에 히스티딘까지 넣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을 합니다. 자, 이게 어렵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여기 세상이 이제 달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래 공부할 때 옆으로 쫙 가다가 한번 깊이 쑥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뇌가 아주 유연하게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아까 페니랄라닌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 지금 몇 초 안 됐어. 몇 초 안 됐어. 자, 여러분 이렇게 발병하시면 안 돼요. 저 페니랄라닌 어디 있어요? 아니 기능은 바라지도 않아. 어디 있었어요? 필수. 아, 맨 밑에. 뭐에 맨 밑에? 페니랄라닌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어디냐? 필수 아미노입니다. 그러니까 필수니까 음식물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인데 그 중에 페니랄라닌이 있었어요. 근데 페니랄라닌이 신경 전달 매체가 호르몬 생성에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남의 얘기 같았던 얘기가 어떻게 내 얘기처럼 들리는지 들어볼게요. 자, 페니랄라닌이라는 호르몬을 원료를 갖고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거 여기에다가 뭐를 첨부해서 우리 요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리. 자, 원재료가 뭐다? 페니랄라닌.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 B3, B9, 비철. 한 3일 B3, B9, 철분 이렇게 해가지고 3,9철을 넣었더니 뭐로 변환이 됐어요? T로신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T로신이 다시 여기서부터 뭐의 호르몬에 합성되려고 된다고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다시 자, 단백질이라는 거는 큰 분자인데 얘가 펩타이드 아미노산으로 쪼개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을 먹어서 들어오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페닐알라닌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이 페닐알라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B3, B9, 철이 있으면 얘를 쫙 주재료와 양념을 넣어서 양념이라면 좀 그러네. 부재료를 써서 뭐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티로신을 만들어요. 이 상태가 되면은 얘는 벌써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티로신의 I가 뭔지 알까요? 사방으로 네 맞습니다.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가 네 글자 붙으면 얘가 바로 티로신, T4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갑상선 호르몬은 T3예요. 그러니까 T4라는 원료를 가지고 티록신 T4를 가지고 어디에서? 간에서 무슨 도움을 받아서? 셀레늄의 도움을 받아서 뭘로? 티로신에 요오드가 3개 붙어있는 T3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갑상선 호르몬이 돼서 갑상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갑상선은 무슨 일을 하죠? 기초 대사를 하죠.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고 뭐 이런 우리들 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이게 안 만들어지면은 손발 차지고 많이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어지고 살이 찌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 우리가 먹었던 게 그냥 저절로 뚝딱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보니까 단백질 음식 중에서 얘네들이 잘 쪼개서 그러니까 잘 쪼개는 기능도 정상이에요. 잘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 필요하겠죠. 그런데 T로신은 이렇게 해서 T4에서 T3로 티록신으로 변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얘가 다른 데로도 쓰여요. 뭐냐면 또 한 번 뭐를 불러다가 B3, B9, 철 이 세 가지를 한 번 더 불러다가 뭐로 변환시키죠? L-도파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B6를 불러서 다시 만들어서 뭐로? 도파민으로 만듭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비타민 C와 미네랄인 구리의 도움을 받으면 얘가 뭐를 변한다고요? 노르아드레날린 것으로 변환이 됩니다. 되게 신기한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재료와 부재료와 양념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뚝딱 이 호르몬도 만들고 저 호르몬도 만들고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이 없으면 자 역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하죠? 보통은 갑상선 호르몬 어떻게 하죠? 병원 가봐요. 이제 병원에서 뭐 약 먹어. 이러잖아요. 절제 떼버려. 그들이 보시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자, 이 사람이 이 T3까지 되는 과정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더더군다나 양자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뭐가 결핍되는지가 쫙 나오죠. 그러니까 아미노산 파트에 가서 뭘 딱 확인해요. 페닐알라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유실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여기서 문제가 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단백질을 보충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건강식품을 예로 폴쉐이크나 웨이 같은 걸 써가지고 먹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정상이야. 봤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T로신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B3, B9, 철, 비타민, 미네랄을 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하고 9가 어떤 상태인지, 미네랄에 가서 철분이 어떤 상태인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하고 9는 정상이야. 근데 철분이 보니까 현격이 떨어져 있어. 그럼 어디서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일단 티로신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분을 미네랄을 잘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만든 저는 그거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잘 만듭니다. 기가 막히다. 왜 분리시켜놨지 맞는 소리 전화했거든요. 독일에다가. 네, 알아야죠. 궁금하잖아. 그랬더니 그 섬유소가 들어있잖아요. 네, 우리 아침에 먹는 거예요. 섬유소가 들어있는데 이제 얘가 미네랄이 들어가 자꾸 이렇게 배출을 시키려고 하고 그게 얘 덩이가 있으시대. 그래서 얘를 분리해서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소화가 되긴 되는데 더디고 좀 걸리적거리게 되는 거죠.
중에서 에너지를 내는 기능을 가진 애들을 쫙 모아다가 파워를 내는 규정을 해서 얘를 섞었어. 파워 내는 애들은 다 섞었어.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키고 잠 자는 동안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전을 가진 애들 잔뜩 모아놨어. 그래서 회복하다라는 기능을 가진 이런 친구. 정말 참 잘해놨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하다가 이렇게 자꾸 얘기가 빠지는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단백질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갑상선이 뭐를 한다고요? 체온. 살 안 찌게 기초 대사를 반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갑상선 하나만 제대로 안 만들어져도 네, 전체적인 기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성 중년분들이 진짜 갑상선 문제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저기 미역이라든지 해산물을 많이 먹어요. 거기 요드가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해외는 그게 바다 쓰레기라고 안 먹어요.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결핍돼 있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김도 잘 안 먹고 미국도 안 먹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오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사가 되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셀레늄이 없으면 이 정환이 안 되니까 셀레늄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다 있었는데 여기 셀레늄 없으면 안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영양이 다 들어갔어. 근데 갑상선이 잘 안 만들어진다. 그럼 뭐 의심하셔요? 그렇죠. 기관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기. 근데 장기가 예를 들어서 췌장이 정상이 아니면은 췌장에서 만드는 거를 잘 못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아드레날린이 스트레스에도 관여하고 뭐 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여합니다. 도파민이 너무 과다했을 때 나타나는 게 중독. 도파민이 너무 또 적으면 나타나는 게 우울증.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게 좋은 예시죠? 아, 이해가 됐습니다. 드디어 내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뭐 하는 애지를 이해를 해버렸네. 이 어려운 걸 이해를 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자, 박수.